보시죠. 다음에 16절에 특별 건축구역이라고 있습니다. 뭐 국토부에서는 디자인 자유구역이라고 하고요. 멋지게 지어보자라고 하는 거죠. 누가 정하냐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뭐 하려고 하냐면 건축 관련 규정 일부를 적용하지 않겠다고요. 또 일부를 완화 적용하겠다고요. 더 크게 지어라. 또 일부를 개별 건물마다 하지 않고 그 블럭 전체로 해서 통합 적용하겠다고요. 이런 것들이 주 내용입니다. 굵은 1번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서 도시경관의 창출 이쁘게 해보자고요. 건설기술 수준 향상 이렇게 지어도 되네. 아니 건축 관련 제도 개선 이런 규제는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법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굵은 2번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이다. 지정권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부터 5년 이내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별건축구역 전부 일부에 대해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변경한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변경은 제외한다. 표현이 좀 복잡합니다만 이런 거죠.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에 용용용 입지 기계정이 있습니다. 용용용 입지 기계정이 있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이건 대한민국에서 가장 센 거고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건 인류일의 최대 개발이고요. 용용용이 더 세다고요. 뭐보다는 특별건축구역보다는 특별건축구역이 뭐보다는 더 세다고요. 기계정보다는 더 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정하면 중자 처리되면 소자 처리된 것으로 본다. 그런다고 해서 중자 처리됐다고 해서 대자 용용용까지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특별 통합 적용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어찌고법에 따른 공원 설치 규정에 대해서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한 동마다 미술작품 찌그맣게 아니면 부설주차장 찌그맣게 그다음에 공원 찌그맣게 하지 말고 블럭 전체에 멋지게 하나 올리자라고 하는 거죠. 굵은 4번 양괄호 1번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는 곳 어지간하면 개발되는 곳을 다 지정할 수 있죠. 손가락 빼고요. 별표 빼고요. 양괄호 2번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장소에다가 괄호 열고 보전 쓰시고요. 이게 특별건축 자체가 멋지게 지어보자. 지을 때 더 크게 멋지게 지어봐라 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전 땅은 애당초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리가 없습니다. 개발하지 말라고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자연공원이면 국립공원 등을 얘기하는 거고요. 접도구역, 길가 옆 몇 미터까지는 나중에 도로 확장 등을 위해서 건축물을 못 짓게 한 곳입니다. 보전산지, 하자고 정했으니까 여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다음에요. 체크에 빈집정비 초점 아니고 그 아래 네모에 건축협정이 있습니다. 건축협정 그 그림 잠깐 보시면 251쪽이요. 251쪽에 4-15 건축협정이 있습니다. 건축협정은 특별히 협정을 체결하고 관청에 인가를 받는 거니까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은 보통 이 제도가 만들어진 지도 얼마 안 됐고 협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내 땅인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죠. 다 자기 땅에다 자기 건물 짓는 겁니다. 자기 땅에다가 자기 건물 짓는 거죠. 자기 땅에다가 자기 건물 짓는 겁니다. 자기 땅에다가 자기 건물 짓는 거죠. 근데 인접대지에서 그 0.5m는 떼야 된다. 이거 자기 땅에다 자기 건물 짓는 겁니다. 이렇게 짓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인데 건축협정을 오른쪽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그러니까 4개의 땅을 한 덩어리로 봐주고, 그러니까 4동 건축물을 맞벽으로, 그러니까 50cm, 그러니까 그 거리가 50cm 이내인 벽, 이 맞벽, 거리가 0.cm인 벽, 합벽. 합벽이라고 하면 이 건물과 저 건물이 한 벽을 쓴다고요. 하나의 벽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4개 건물 한 덩어리, 4개 땅 한 덩어리 대지가 2m 이상, 그러니까 도로에 접해 있으면 되고, 4개의 땅 한 덩어리가, 그러니까 한 덩어리 건축물에 큰 층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4덩어리 한 덩어리 건축물을 한 덩어리로 봐주고 큰 주차장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정을 체결한다고요. 그러니까 협정, 민사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인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민사상의 계약에다가 그러니까 공법의 인가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도 협정을 체결한 거지 누가 다 뺏어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자기 땅, 자기 건물을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그러니까 자기 건물을 원래보다 좀 더 크게 지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땅에다가 자기 건물을 짓는 겁니다. 50cm 알 때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땅에다가 자기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에다가 자기 건물을 짓는 거죠.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뭐 1, 2, 3, 4, 4개의 땅이 있고, 1, 2, 3, 4, 4개의 건물이 있으면, 그 전체 땅을 한 덩어리로, 그 전체 건물을 한 덩어리로 봐주겠다라고 하는 게 건축협정이 되는 겁니다. 그 아래 그리면 협정을 체결하고, 그러니까 도면을 내면, 그러니까 아무튼 서로 약속을 해서 땅을 정해서 체결 지역을 정하고, 거기에 협정을 체결하면 도면대로 건축해야죠. 그러니까 왼쪽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또 통합 적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책 앞으로 와서요. 그러니까 236조요. 그러니까 236조 제일 아래 체크 건축협정.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소유자, 토지 건축물 지상권자, 그 밖에 해당 토지 건축물의 이해관계 인자로 조례를 정하는 자 중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소유자 등은 전원의 합의로 다음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지역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산 리문 등에 관한 협정,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전원의 합의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박스에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끝에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그러니까 2번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고 시된 정비구역, 동그라미 3번, 4번, 기타 등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2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다가 부분 계량 쓰시고요. 그러니까 재개발과 재건축은 전부 철거로 가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어느 곳을 싹 밀어버리고 다 완전 새로 올리는데 거기에 옛날 땅 주인끼리 어찌고저찌고 얘기한 거 아무 소용 없는 거죠. 대상지역을 싹 철거할 거면 대상지역이 그대로 가는데 개인마다 알아서 가지만 갈 수 있지만 협정을 체결해서 좀 더 이쁘게 좀 더 크게 지어보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 지정할 수 있고, 다음에 그러니까 박스 아래요. 위와 같은 건축협정 체결 가능 지역 또는 구역에서 둘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지역으로 하는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용 토지 소유자 1인을 협정 체결자로 본다. 한 사람, 그러니까 이 땅 4개, 건물 4개 약속인지 이게 개똥인지 소똥인지 그런 규제는 없다고요. 한 사람이 4개 땅을 해서 훨씬 더 이쁜 모양으로 더 크게 지어서 가치를 높여서 팔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넷째 줄 손가락 건축협정 인가권자 땡땡 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가를 합니다. 2번 협정 체결 운영에도 있고, 그 다음에 3번 협정 체결자 또는 협정 운영의 대표자는 협정서를 작성해서 그 협정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셋째 줄 별표 협정 체결자 대표자는 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협정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체결해서 인가를 받죠. 폐지할래도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마치는 것, 끝내는 것 얼마의 동의이면 과반 동의로 끝낸다라고 하는 거죠. 시작은 전원의 합의로, 끝낼 때는 과반 합의로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손가락이요. 다만 협정을 체결해서 둘 이상 건축물을 맞벽으로 건축하는 자는 공동으로 건축허가가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둘 이상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착공신고한 경우에는 착공시간 날부터 20년이 경과한 후 건축협정의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일정 기간을 쓰고 그 다음에 없애야 되는 거지.
그냥 건폐율 용적률 숫자만 크게 해놓고 떼돈만 벌어놓고 바로 없애고 그러면 안 된다. 이쁘게 짓자고요. 일정 기간은 이쁘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3쪽에 4번, 5번 생략하고 6번 6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빼고 별표 2개. 그 협정 인가를 받은 협정구역에서는 다음 관계법령에 규정할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협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에 적용할 수 있다. 박스에 두째 줄 끝에 4번에 건폐율을 표시하시고 그 박스 옆에다가 지금 여기 그 박스 위가 뭐냐면 통합 적용에 대한 거죠.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 중에 4번에 건폐율이 있습니다. 건폐율이 있고 박스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용적률 X 쓰시고, 용적률은 건축협정에서 통합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 아래 체크에 결합건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반대되는 화살표 붙여서요. 결합건축이 뭐냐면 용적률 통합적용이 결합건축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게 가자고요. 여기를 통합적용한다고 하면 만약에 용적률이 여기에 각각마다 1000씩 지을 수 있다고 치자고요. 1000씩 지을 수 있는데 여기는 완화를 받으니까 더 크게 지을 수 있으니까 1500씩을 짓는다고 치죠. 1500씩을 지을 수 있는데 4개를 합치니까 6000을 지을 수 있다고 치죠. 6000을 짓는데 6000은 이게 지금 각각 자기 땅 자기 건물이죠. 근데 통합 적용한다. 그러다 여기다 1000하고 여기다 2000하고 여기다 1000하고 여기가 2000하고 여기다 1000 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 땅은 1000짜리 땅이지, 건물이 1000짜리지 1500은 어디로 갔어요? 이가 복잡해지는 거죠. 이 땅 주인이 협정을 맺어서 1500으로 한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다 500 주고 자기 땅은 1000 짓고 이걸 동의할 리가 없죠. 여기가 복잡해진다고요. 그래서 건축협정에서는 뭐는 통합적용이 안 되고요, 용적률은 통합적용이 안 되고, 용적률 통합적용이 뭐고요? 결합건축이죠. 결합건축 그림 역시 간단히 보고 오시죠. 252쪽이요. 252쪽에 4-16 있습니다. 4-16 두 개 대지에 대한 용적률 통합 적용이 결합건축 협정입니다. 먼저요, A, B, C 각각 2000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가 자기 2000 지을 수 있는 것에 500만큼을 C에게 판다고요. 그러면 C는 그걸 받아서 2500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AC 거리는 몇 미터 이내여야 되고요, 100m 이내여야 되고, 그 다음에 AC 그 땅에 합쳐져서 용적률이 4000이 올라가는 거죠. 두 개 합쳐서 4000. 그래서 통합 적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의 일부를 끊어서 판다, 연면적을 끊어서 판다, 그런 것을 용적률 통합 적용 결합건축이라고 하고, 그 아래 표요. 표 왼쪽 칸 여러 개의 대지에 대한 건축협정이 있죠. 전원 합의로 협정을 체결해서 인가를 받습니다. 20년 경과 후 폐지 인가 신청할 수 있고, 폐지 때는 과반 동의받아서 폐지 인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오른쪽이요. 2개의 대지만 3개 들어가면 산수가 약해서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2개 대지에 대해서만 용적률 통합 적용하는 거고, 2개 대지 건축주의 합의에 의해서 가는 거죠. 최소 유지기간 30년 이상은 해야 되고, 얘는 폐지 때는 전원의 동의, 전원 몇 명이요? 2명이죠. 전원 동의로 폐지 신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와서요. 책 238쪽 아래 네모 체크 결합건축 1번. 결합건축이란 결합건축 대상지에서 대지 간의 최단거리가 100m 이내 범위에서 2개의 대지 모두가 동일한 결합건축 대상지에 속하고 너비 12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하나의 구역 안에 있는 2개의 대지의 건축주와 서로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아래 생략하고요.
다음 쪽 가세요. 2번 결합건축할 수 있는 대상지 주로 이제 첫 번째 상업지역 동그라미 하시고요. 상업지역과 같은 곳들입니다. 역세권 개발구역 또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러저러한 구역들이요. 우리 앞에 있었던 특별하게 뭔가 건물을 멋지게 크게 지어보자 하는 곳들이겠죠.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뭐 등등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두 줄 내려와세요. 별표 표시 결합건축 대상지역에서 두 개 대지를 소유한 자가 한 명인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는 결합건축 할 수 있다. 한 명이면 더 적극적으로 더 나서겠죠. 이쪽이 큰 길가 쪽입니다. 뭐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아무튼 이쪽이 큰 길 쪽이라고요. 이쪽이 큰 길입니다. 그러면 A, B, C 혼자 세 개를 갖고 있다고요. 여기는 조그만 골목길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2000, 여기도 2000 하는 게 나아요? 이쪽으로 2500 하는 게 나아요? 2500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자 이거 여기 끊어서 여기다가 올릴 수 있다고요. 한 명 있어도 결합건축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굵은 3번 결합건축 절차. 결합건축 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데 다음 사항을 명시한 결합건축 협정서를 첨부한다. 여러분 별도의 협정 인가가 아니라 건축허가 신청 때 요렇게 지을라요. 허가 신청 때 같이 묶어서 넣는 겁니다. 뒷내용 관계없고요. 제일 아래 5번 유지기간 결합건축 협정서에 따른 협정 체결 유지기간은 최소 30년으로 한다. 다만 있고요. 관계없고 다음 쪽 넘어와서 6번 결합건축 협정서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정 체결자 전원이 동의해서 허가권자에게 신고한다. 그러면 여기는 아까 잠깐 넘어갔습니다만 멸실 신고, 그다음에 철거 신고와 같은 거라고요. 건축물 철거한다 하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요거 없애고 이제 원래로 돌아가겠다. 그러면 이걸 철거해야죠. 허가권은 용적률 이전받은 건축물이 멸실된 것을 확인한 후 결합건축 폐지를 수리해야 된다. 여기에서 멸실은 철거 멸실의 그 멸실보다도 그냥 없어진 걸 확인하고 간다라고 하는 게 큰 겁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7번 약속은 그대로 이어지는 건 당연하죠. 그쪽에 이 땅 산 사람 이 땅이나 건물 산 사람이 나는 그거 2장 찍은 거 없는데 나는 2000 다 채울란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다음 그 아래요. 7절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습니다. 굵은 1번 건폐율, 양과 1번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괄호 넘어서 의 비율을 말하고 양과 1번 관계없고요. 굵은 2번 용적률, 양과 1번 뜻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사선 그고요. 이 경우 용적률 산정은 뒤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보실 필요가 없고 건폐율, 건대유, 이언대유, 건대이죠. 용적률, 건대유, 이언대유, 연대이죠. 건폐율 50%, 용적률 200%, 최대를 적용하면 몇 층 이상을 지을 수가 있고요. 4배니까 4층 이상을 지을 수가 있죠. 왜 그렇게 되냐면 땅 1000이라고 했을 때 500까지 지을 수가 있죠. 땅 1000이라고 했을 때 2000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빵부터 500, 빵부터 2000 두 가지를 만나게 하면 100만 가지가 넘게 생기는 거죠. 그렇게 안 되니까 최대를 적용 500으로 하고 2000으로 한다면 땅이 지금 1000이죠. 1000짜리 땅에다가 건물 그림자 500으로 해서 건물 그림자 500으로 해서 바닥 면적 얼마까지요? 2000까지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지으면 4층, 뾰족하게 지으면 5층, 6층, 4층 이상으로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건폐율, 숫자가 커지면 60%, 600,
건물이 뚱뚱해지죠. 뚱뚱 날씬을 규제하는 게 건폐율. 용적률. 숫자가 커지면 300%, 3000 올라가게 되죠. 높고 낮고를 규제하는 게 용적률. 그러고요. 다음에 체크 대지의 분할 제한은 또 별도의 내용이고요. 그 보면 건축물 있는 대지는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나머지 기타 지역은 60 이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작게 쪼개도 이 숫자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제목 위에 150 써진 그 위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다 하단에 쓰는 게 훨씬 낫죠. 60, 150, 200 이상은 나와야 된다. 60, 주거지역과 기타 지역은 60 이상은 나와야 되고, 공업지역, 상업지역 150 이상은 나와야 되고, 녹지지역 200 이상은 나와야 된다. 60, 150, 200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환갑 돌아오시는 거예요. 환갑 돌아오는 거예요. 인칭의 주기는 60이고 150, 15야 달발금범에 우리님 어디 계시는지 공상에 빠져있고, 중국신 200 이태백 술 먹고 녹지지역에 누워있다. 60, 150, 200 이상은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60, 150, 200이요. 거기 써져 있는 그대로고, 칠판 계속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이쪽 연면적은 바닥 면적 합계거든요. 그러면 건폐율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이니까 대지면적이 뭐냐. 다음 건축면적은 뭐고, 바닥면적은 뭐고, 연면적은 뭐고. 근데 다시 시경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이었죠. 이상들이 이어지게 되죠. 241종 18절 굵은 1번 대지면적. 대지면적은 원칙적으로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위에서 빛이 투가 했을 때 생기는 그림자 면적. 그래서 지도상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투영 지도상 면적. 땅이 오르락 내리락 울퉁불퉁 어떻게 돼 있든 간에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 지도요. 저기도 지도가 있고요. 산도 높은 산도 있고 낮은 산도 있고 또랑도 있고 하천도 있고 그러죠. 아무튼 그 지도에서 내려다본 면적, 이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의 면적은 대지면적 산정 시 제외한다. 동그라미 1번, 양괄호 1번 손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 보충에 위치해서 대지의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그 도로 만들 거니까 지금부터 빼고 계산하라 라고 하는 거고, 양괄호 2번 대지에 도시군계획설이 있으면 두 줄 끝에 제외한다. 곧 공원 만들고 도서관 만들 거니까 지금부터 빼고 계산한다. 굵은 2번 건축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외벽 바로 넘어서 의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건축물의 그림자 면적이 되는 거죠.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이 되는 겁니다. 투영 면적. 다만 지표면부터 1m 이하 있는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m 이하에 사람 들어가서 생활하는 거 아니죠. 걔는 빼고. 다음에요. 242쪽에 굵은 3번 바닥면적. 양괄 1번 바닥면적은 원칙적으로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의 이와 비싼 구역의 중심적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사성거고요. 각층 또는 그 각층의 일부니까 특별히 정해야죠. 특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더 이상 어떻게 시험에 꼬아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대로요. 각층 또는 각층의 일부로 둘러싸인 면적을 말한다는 거죠.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 없어요. 없죠. 편의점 가서 얼마예요? 어떤 거 사러 오셨는데 얼마냐고요? 물건을 말씀하셔야 얼마냐고요? 밤에 아가씨가 혼자 일하고 있으면요, 나쁜 놈이죠. 그러듯이
그러니까 이 건물 바닥 면적 뭐예요? 없죠? 없습니다. 각층이니까 이 건축물의 지하 3층 바닥 면적, 지하 1층 바닥 면적, 9층 바닥 면적 찍어야 되죠. 이 건축물의 405 바닥 면적, 445 바닥 면적 찍어야 특별히 정해야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주체주 뒷부분이요. 그러니까 다만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 안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안다. 그러니까 주유소 캐노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위에 평판은 있지만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끝에서 1m를 빼준다. 양과 2번 그러니까 주택의 발코니 건축물의 노대 바닥은 난간 설치구에 관계없이 발코니 노대 면적에서 발코니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의 접한 길이에 1.5m 고방가스를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고 돼 있고, 양과 2번요. 그러니까 발코니 노대 그러니까 책 보시죠. 그러니까 책 뒤에요. 255쪽에 4-23 그러니까 바닥 면적 발코니 노대가 있습니다. 그 그림 위에 3개 아래 2개 그러니까 위에 3개 중에 첫 번째 누구하고 누구요? 로미오와 줄리엣. 그러면 줄리엣 서 있는 그 자리 그 연애하라고 만들어 놓은 자리가 아니라 아래층에서 불이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한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요. 불이 났을 때 불길이 창문을 타고 위로 계속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그림 그 구조물을 대놨다고요. 그러면 지금 그 첫 번째 그림에서 그 줄리엣이 발 딛고 서 있는 자리요. 그러면 불길이 이 위층으로 넘어갈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막아주기 위한 게 뭐 외국어로 발코니, 우리말로 노대입니다. 그러면 걔는 그러니까 올라오는 불, 그러니까 아래 그림에서요. 먼저 글자 읽고 설명드리면 벽에서 1.5m면 올라오는 불은 가막는다. 벽에서 1.5m까지만 빼준다. 거실 면적 100제곱미터가 가능하다고요. 그래서요. 그 아래에 왼쪽 그림에 10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에다 1.5m까지 붙였다고요. 벽에서 1.5m까지는 빼주는 거니까 거기는 아래층에서 불 올라올 걱정은 없이 편히 100제곱미터를 쓰면 되죠. 그러니까 오른쪽 그리면 벽에서 1.5m까지만 빼준다. 그러니까 발코니 쪽 10제곱미터, 그러니까 거실 90제곱미터, 발코니를 더 내면 거실을 줄여야 된다. 오른쪽 그림에서요.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가 허용된다고 치죠. 근데 이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그쪽 발코니를 더 많이 뺐습니다. 2.5m를 뺐다고요. 그러면 벽에서 얼마까지만 빼준다고요? 1.5m까지만 빼준다고요. 그러면 더 뻗어나간 저쪽 10제곱미터가 있는 거죠. 그게 바닥 면적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거실 면적을 얼마로 해야 돼요? 90제곱미터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거실을 줄이고 저쪽 그러니까 외곽으로 나간 판때기를 늘릴 사람은 많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벽에서 1.5m까지만 빼준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니까 242쪽에 양괄호 2번 발코니 노대는 그러니까 벽에서 1.5m까지만 빼준다. 양괄호 3번 다음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층고가 1.5m 이하인 다락 괄호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 이하인 다락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5m 이하 사람 들어가서 쓰는 공간 아니죠. 라면 박스 5개 넣어놓은 자리입니다. 거기는 바닥 면적에서 뺀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 손실 방지를 위해서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설치한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 필로티 구조의 부분이 공중에 기둥형 필로티가 기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연립 빌라의 그 1층 부분 기둥만 서 있고 주차하고 있죠. 그 공간을 얘기합니다. 필로티 부분이 공중의 통행, 차량의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4번 나온 적 없고요. 동그라미 5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기실, 전기실, 어린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함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건 한 집 이익이 아니라 여러 집 전체, 단지 전체 이익을 위한 거죠. 다 빼준다라고 하는 거고. 굵은 4번 연면적이요. 그러니까 7번 보시죠. 아까 여기서 보셨던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입니다. 이 연면적과 이 노란 연면적이 다르다고요. 연면적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굵은 4번 제목, 연면적이란 안하건축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바닥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인데, 둘째 줄 다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 연면적에서 제외한다는 거니까. 7번 저기도 용적률식이 있었죠.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빼기 지주비대, 이걸 항상 염두에 둬서 같이 계산을 하시자고요.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빼기 지주비대, 지주비대를 빼준다. 연면적에서 빼준다. 박스 1번 지하층, 2번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3번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 4번 건축물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 지주피대 네 가지는 빼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있고, 그러니까 5번 건축물의 높이는 초점 아니고요. 6번, 7번 다 빼고요. 8번 건축물의 층수 산정, 앞에도 있었고요. 동그라미 양괄호 1번, 그러니까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63빌딩 거짓말, 60빌딩이죠. 그 다음에 양괄호 2번, 그러니까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 3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한다. 3m마다 계산한다. 한 층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40m짜리가 있으면 걔는 10층 높이로 본다가 되는 거죠. 양괄호 3번, 건축물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6쪽 잠깐 보시죠. 그러니까 256쪽 보시면 256쪽에 4-24 그러니까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 뭘 뺀다고요? 지주피대를 뺀다고요. 그래서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즉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빼기 지주피대. 예, 대지면적 2000, 건축면적 1000, 용적률 200%, 2000분의 4000. 주어진 4000은 보장한다. 그러니까 지주피대 다 빼준다는 거죠. 세 개의 건물 중에 첫 번째 그림, 그러니까 그냥 사무실로 1000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림이요. 지하층 빼주고 주차장 다 빼주죠. 그래도 1000 4000 쓸 수 있고, 세 번째 그림이요. 지하층 다 빼주고 주차장 다 빼주고 피난안전구역 다 빼주고 대피공간 다 빼주니까 그거 다 빼고도 얼마요? 1000 4000은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4-25 층수 산정형. 그러니까 그 그림은 이제 앞에 책에는 없었지만, 그러니까 2층 건물 위에다가 조그만 거 하나 얹었습니다. 얘는 2층이요, 3층이요? 그때 달라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층 위에 옥상에다 얹어놓은 게 건축면적 8분의 1 초과하면 한 층이 더 얹어져서 3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층 위에 옥상에다 얹어놓은 게 전체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그냥 2층 위에다가 짝대기 하나 꽂아놓은 것과 같이 처리하는 거고요. 다음 쪽이요. 257쪽 위에. 그러니까 부분에 따라 다르면 많은 층수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층수. 그러니까 그림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3층, 이쪽은 4층. 얘는 몇 층짜리라고요? 4층짜리죠. 비탈진 곳. 이쪽은 4층, 이쪽은 2층인 듯 보이지만 얘는 몇 층짜리고요? 4층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이요. 호텔이나 백화점 가보면은 그냥 뻥 뚫어놓고 위압감 주는 곳 있죠. 한쪽은 4층, 또 한쪽은 뭐가 이렇게 퉁퉁퉁 트여 있으면 얘는 몇 층짜리라고요? 4층짜리다는 거죠. 많은 층수로 본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243쪽까지 이제 내용을 보셨던 거였죠. 건축법은 그러니까 좀 몇 번만 더 보시면, 한 두세 번만 더 보시면 단어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거 아니고, 그 다음에 그냥 그런갑다 약속만 몇 가지 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숫자들 많으니까 거의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은 편히 공부하실 수 있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주택법 가도록 하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